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희입니다. 오늘은 노출 요인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연구 디자인 중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도 하죠. 지난번 설명드린 연구 디자인은 코호트 연구였는데요. 코호트 연구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연구 기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환자 대조군 연구 디자인의 설계 및 연구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상의사거나 임상 관련된 종사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특정 암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과거에 동일한 물질에 노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연구 디자인의 종류, 환자 대조군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 환자 대조군 연구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환자 대조군 연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연구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 연구 디자인은 크게 나눠 봤을 때는 관찰 연구, 즉 observational 연구와 experimental 연구, 즉 실험적 연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관찰자가 노출을 배정하였냐 여부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노출을 배정했다면 그건 실험적인 연구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임상 연구 등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무작위 할당이 됐다면 RCT가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관찰 연구에 있어서는 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조군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Analytic Study와 Descriptive Study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조군이 있었다면 분석 연구가 될 수 있겠고요. 대조군이 없다면 기술적인 연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를 예를 들어서 좀 분류를 해볼까요? 가장 기초적인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 리포트와 케이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조군도 없고 노출에 대한 할당도 없었기 때문에 관찰 연구이자 기술적인 연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은 크로스 섹셔널, 즉 단면 연구로 보자면 단면 연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점에 일직선으로 선을 딱 긋듯이 단면을 잘라서 그 상황의 어떤 유병률을 확인하는 건데요. 관찰 연구임과 동시에 그 유병률의 비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연구와 분석적 연구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코호트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분류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연구 다 모두 노출에 대한 할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즉 관찰 연구이긴 하지만 대조군을 갖고 있는 분석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 설계는 노출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집단, 즉 환자군을 선정하고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 대조군을 선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연구 설계입니다. 즉 노출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만약에 있다면 노출의 유병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 도표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먼저 환자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발생을 했고요. 질병이 발생한 환자군, 또 그를 비교하기 위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을 먼저 잡고요. 그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위험 노출 요인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그들 간에 어떤 노출 여부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비교해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환자군은 환자군을 대표해야 되겠고 대조군은 대조군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환자는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 자료, 즉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전문 여러 병원 등의 여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병원을 선택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 지역의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는 만약 환자군이 한 병원에서만 선정됐다면 어떤 위험 요인들은 그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러한 연구 결과를 동일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모두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병원의 참여를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조군 선정인데요. 대조군은 해당 질병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환자군과 유사한지, 또 대조군이 환자군이 선정된 인구 집단에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인구 집단에서 대조군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선택 바이어스를 유발을 해서 결과상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조군 선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환자군이 선정된 인구 집단에서 환자군과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유사한 대조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자 대조군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먼저 1차 선택을 통해서 질병 발생이 됐고 질병이 없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눈 다음에 이들의 과거를 추적해서 올라가서 과거 위험 요인의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각 항목당의 수를 A, B, C, D로 표현했을 때 환자군의 총수는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대조군의 총수는 B 플러스 D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노출 분율을 계산해 보면 환자군에서 노출된 분율은 A 플러스 C분의 A가 될 것이고요. 대조군에서의 노출 분율은 B 플러스 D분의 B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표를 통해서는 어떠한 발생률도 확인해낼 수 없습니다. 이미 환자는 발생을 했고 그의 대조군을 선정을 해서 노출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코호트와 같이 노출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발생률을 계산한다고 했죠. 또 그 발생률을 근거로 비교 위험도 RR 값을 계산해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발생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나올 수 없고요. 따라서 RR 값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는 과연 위험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는 OR 값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OR 값은 각 군의 노출 오주의 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군 중에 노출의 오주와 비교군 중에 노출의 오주의 비를 표현해서 OR 값을 계산해냅니다. 따라서 OR 값은 AD 나누기 B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대조군 연구는 코호트 연구와는 좀 차이가 방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연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연구의 장점은 일단 질병이 의심되는 노출 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해내는데 초기 단계 연구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연구를 다 코호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따라서 이것이 초기 단계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방법으로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드문 질환, 긴 잠복기를 가진 질환, 말하자면 환자는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코호트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해서 어떤 환자군을 기다려야 되는 연구와는 달리 환자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들의 대조군을 만들어서 거꾸로 노출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보니까 이미 드문 질환이나 긴 잠복기를 가진 질환에도 질환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런 면에서는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 비용적인 데서도 저비용으로 연구가 진행돼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저비용이 될 수 있겠고요. 샘플 사이즈도 비교적 적은 샘플 사이즈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OR 값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는 발생률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RR 값을 산출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OR 값이 그것을 대신하고요. 거꾸로 드문 노출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연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어스는 여러 종류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까 환조군 선택과 대조군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연구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은 선택 바이어스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그 선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연구 집단을 대표하는 대조군이 한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보 바이어스의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질병을 가진 군과 가지지 않은 군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잘 나눠져 있지만 그들의 노출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노출되지 않은 사람 군에 노출된 사람이 포함되고 또 질병이 없는 환자 중에서도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노출된 군에 포함된다든지와 같은 분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상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출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리콜 바이어스라는 회상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이어스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 여러 가지 어떤 룰이라든지 연구 디자인 과정에서의 엄격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구 디자인의 종류, 그 중에서도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척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연구 설계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이 포함된 연구 디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회가 되면 보다 더 심화된 과정을 준비해 보겠고요. 다음 시간은 비교 위험도 위에도 우리가 위험도를 표현하는 OR값, 즉 오늘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OGB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준비돼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